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 대 대한항공입니다. 먼저 한국전력은 현대캐피탈에 역전패하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8일 오후 7시 적진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승점 1점을 추가한 한국전력은 14승 13패 승점 41점으로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첫 세트에서 패한 한국전력은 이어진 2세트와 3세트에서 상대팀의 범실이 쏟아진 덕에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세트와 5세트에서 상대팀 현대캐피탈의 공격력과 집중력이 되살아나면서 기세가 점차 눌리기 시작했고 한국전력은 풀세트 접전 끝에 패하며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앞선 경기에 비해 삼각편대의 득점력은 크게 향상됐으나 공격 정확도는 여전히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타이슨은 25득점, 공격 성공률 47.73%를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크게 부진했던 임성진은 54.84%의 공격 성공률로 18득점을 만들어내며 분전했고 서재덕은 1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대한항공은 높은 블로킹 높이를 앞세우며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일 오후 7시에 열린 최하위 KB손해보험과의 홈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6승 11패 승점 50점을 기록 중인 대한항공은 선두 우리카드의 승수에서 밀려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한항공은 서브와 범실 부문에 있어 다소 밀렸습니다. 하지만 공격 성공률을 비롯해 리시브 효율에서 우세했고 블로킹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공격의 선봉에는 토종 에이스 임동혁이 있었고 임동혁은 42.57%의 공격점 유율을 가져가면서 32득점을 뽑아냈습니다. 공격 성공률도 70%를 살짝 밑도는 67.44%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정한용과 김규민은 각 15득점, 10득점씩을 올리며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항공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5라운드 양 팀의 공격 성공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전력이 48.15%, 대한항공이 50.6%로 대한항공이 살짝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주포의 공격력도 대한항공이 크게 우세한 양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 시점 대한항공은 상대 전적 서브 부문과 블로킹 부문에서도 한국전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포의 공격력과 서브 및 높이에서 우세한 대한항공이 한국전력의 3연패를 안기고 승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 대 수원 KT입니다. 먼저 정관장은 5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정관장은 10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서울 SK와 원정 경기를 펼쳐 72대 84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26패째 기록한 정관장은 봄 농구 출전 마지노선인 6위 울산 현대모비스와는 8경기 차로 벌어진 8위에 머물렀습니다. 리바운드 상황에서 상대에게 완전히 밀리며 패했습니다. 정관장은 전반까지 앞서 나가는 SK 뒤를 바짝 추격하며 상대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리바운드를 놓치며 속공을 내주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졌고 결국 전세를 뒤집지 못한 정관장은 연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날 정관장은 대체적으로 저조한 득점력을 선보였습니다. 자밀 윌슨이 벤치에서 출발해 24분 35초를 뛰며 23득점을 올렸지만 로버트 카터와 정효근이 각각 10점에 그치고 나머지 선수들이 한 자릿수 득점으로 저조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음 KT는 4연승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T는 9일 수원 소닉붐아레나에서 선두 원주 DB와 홈 경기를 펼쳐 접전 끝에 79대 76으로 신승했습니다. 이로써 4연승을 거둔 KT는 시즌 26승째 거두며 선두 DB와 격차를 4경기로 좁힌 2위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뒷심을 발휘하며 역전승을 거둔 KT는 선두 DB 상대로도 비슷한 경기력을 끌고 가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페리스 베스가 고전하면서 리드를 내줬지만 후반 시작부터 3연속 3점을 넣고 전세를 뒤집은 KT는 안정적인 수비로 DB를 막아내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날도 역시 승리의 주역은 베스라 할 수 있습니다.
전반 KT의 볼 핸들러 정성우의 이른 파울 누적으로 부담감이 커졌던 베스는 역할이 가중되며 단 3점에 그쳤지만 후반에만 21점 몰아쳐 팀의 승리를 가져다줬습니다. 아울러 외곽에서는 문성곤, 내곽에서 하윤기가 보태며 KT의 사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정관장은 수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패배가 잦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데릴 몰로 대체 외국인 선수 자밀 윌슨의 역할입니다. 수비 관여도가 적다 보니 국내 선수들의 역할이 가중됩니다. 여기에 정관장은 수비 불안정함으로 상대적으로 수비가 안정적인 KT 상대로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KT는 뒷심을 발휘해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비가 빡빡한 KT는 상대가 체력적으로 힘이 빠지는 후반에 수비와 함께 득점력을 가져가 전세를 뒤집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주말 2경기 연속 경기를 치르는 정관장 상대로 체력적 우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KT는 상대적인 체력적 우위를 기반으로 전후반 내내 안정적인 수비를 가져가 정관장의 공격을 막고 베스를 중심으로 득점을 올리며 5연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KT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원주 DB 대 고양선호입니다. 먼저 DB는 9일 수원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76대 79로 패했습니다. 4연승이 끊긴 DB는 31승 10패로 1위 자리를 지켰지만 2위 KT에게 4경기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DB의 강상재는 이날 3점슛 2개를 포함해 23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40분 동안 고군분투했습니다. 디드릭 루슨이 12득점 13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이선 알바노가 17득점 6리바운드, 김종규가 12득점 6리바운드로 활약했지만 팀의 패배는 막지 못했습니다. DB는 1쿼터부터 이선 알바노와 김종규의 폭발력으로 앞서가며 22대 16으로 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KT의 반격이 시작됐고 3쿼터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4쿼터엔 KT의 페리스 베스를 막지 못하며 역전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선호는 9일 고향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89대 99로 패했습니다. 5연패에 빠진 선호는 13승 27패를 기록했고 8위 정관장과의 격차가 한 경기로 늘어났습니다. 선호의 이정현은 이날 60%의 야투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32득점 6리바운드 9어시스트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후 오누아쿠는 25득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그 뒤를 이었고 김민욱도 18득점 9리바운드로 활약했습니다. 김강선은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득점하며 10득점을 기록했지만 동료 선수들의 득점 화력이 부족했습니다. 한 점 차로 1쿼터를 마친 선호는 2쿼터 들어 윤성원의 3점포 등 점수를 내주며 50대 49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3쿼터부터는 삼성에게 흐름을 내주면서 리바운드도 여러 차례 내줬습니다. 무려 10개의 3점슛을 허용한 선호는 3쿼터에만 32점을 허용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DB는 KT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리그 1위다운 강력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슨과 알바노, 강상재가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촘촘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선호는 이정현과 오누아쿠를 제외하고는 동료 선수들의 득점 화력이 부족합니다. 최근 5연패뿐만 아니라 원정에서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를 기록했습니다. DB는 선호에게 이번 시즌 3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하락세의 선호를 상대로 DB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DB의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